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하락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의 하락이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이는 서울, 인천, 경기 등 해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지방에 비해서 가격이 더 많이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몇억에서 많게는 몇십억대가 된다는 거죠. 이러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영끌이나 B2의 금액 또한 지방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빚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영끌이나 B2, 즉 빚의 증가가 더 훨씬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처럼 빚을 많이 내서 또 비싼 아파트를 사서 만약에 그런 아파트가 금액이 올라간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되겠죠. 분명히 그런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 하락 시에는요, 그렇죠, 그만큼 더 큰 충격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0.00%, 주간 변동상이 없고요. 수도권도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2, 그리고 지방은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 서울 같은 경우 하락률이, 매매 가격 지수 하락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0.00에서 마이너스 0.01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문제죠.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4, 즉 수도권 같은 경우, 인천, 경기도 같은 경우 전세 가격 지수 하락률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 또한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그래요. 서울도 전세 가격 하락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0.02로 지방의 전세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도별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수도권을 놓고 보면 인천이 마이너스 0.01, 서울이 마이너스 0.02, 경기도가 마이너스 0.02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처럼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볼 때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이 적체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체로 4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무려 22개의 구가 하락 중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락률이 높은 지역으로 본다면 매매 같은 경우 성북구가 마이너스 0.8, 서대문구도 마이너스 0.8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는 성북구가 마이너스 0.05, 서대문구가 마이너스 0.10, 노원구가 마이너스 0.04로 하락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본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20대, 30대 분들의 집중적으로 매수한 지역들의 하락률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 또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의 하락률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은 강남보다 강북 아파트의 하락률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를 놓고 본다면 2030 분들의 영끌, B2를 많이 한 지역, 그런 지역을 놓고 본다면 노원구 같은 경우가 49.3%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46.8%라는 겁니다. 전세 또한 서대문구가 마이너스 0.19, 성북구가 마이너스 0.05%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역시 2030 세대들이 많이 투자한 지역이 하락률 또한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높았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역들의 공통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놓고 본다면 9억 이하의 아파트, 비교적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내서 집을 장만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전세금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매매 금액이 8억인데 전세 금액이 6억 내지 7억이야. 그러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실거주의 목적보다는 갭 투자의 목적, 전세 끼고 투자의 목적, 또한 주택담보를 무리하게 낀 내 집 마련, 이런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역이 이제는요, 대출 규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담보대출을 함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총소득 대비해서 담보대출을 해준다, DSR을 해준다. 그러니 담보대출 자체가 어렵게 됐죠.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현금으로 4억 빌렸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1%가 인상이 됐다. 물론 몇 달 정도는 버틸 수도 있겠죠. 또한 1년 정도도 버틸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부담은 더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면 기뻐요. 야, 이거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몇 천만 원 또 올랐네. 이러면 뭐 이자 납부할 수 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보니까 한 달, 두 달 사이에 몇 천원이 떨어졌네.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요, 뭐 아파트 가격 금액을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는 사이트, 요거 그냥 안 보게 된다니까요. 떨어지면 안 봐. 올라가면 봐. 요게 사람의 심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투자의 목적으로 샀고 또 주택담보를 이용한 내 집 마련했는데 분위기가, 느낌이 이제 정반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전세금까지 떨어지니, 그렇죠? 전세를 끼고 샀는데 전세 금액이 몇 천만 원씩 떨어져. 이제 전세기가 만기가 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전세금 어떻게 돌려줄 수 있나요?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대출은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난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끌 비투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거주가 아니고요, 투자의 목적인 경우 버티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2차례 정도 더 인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더 올라가고 집값은 더 떨어지고 전세값도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티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만큼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끌이나 비투를 한 지역,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전세 금액 또한 어떻게 보면 급속하게 오른 만큼 급속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